안녕하십니까. 최연석과 함께하는 일본의 군사안보 이야기.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지리와 역사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흥망성쇠를 같이 하죠. 쉬운 예로 수도는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죠. 어떤 곳의 수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 국운이 결정되잖아요. 수도가 점령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면 그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리를 잘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의 땅과 바다, 산과 들, 강과 호수 등의 명칭과 위치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지정학적인 가치, 전략적인 가치를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최고의 전략가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지천지전은 승례가전이라고 했죠.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고 여기에 하늘과 땅을 알면 온전히 이길 수 있다고 하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일본은 우리 역사를 통해 많은 침략과 끊임없는 위협이 되어왔고 또 20세기 초에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위험과 고통을 주었죠. 지금은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 후 평화국가로 탈바꿈해 있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또다시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는 조건은 일본의 국익과 국가 전략, 대외 정세 등의 변수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변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일본의 지리, 지정학적 위치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리적 특성을 잘 살피면은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보이고 또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지리를 잘 이해하면 일본과 아시아 주변국, 우리와의 관계, 강대국들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대일본 전략과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 얘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지리는 크게 대륙과 해양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대륙을 보면 일본의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또 일본의 서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그리고 유럽이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일본은 세계 지리상에서 극동이면서 극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아시아 쪽으로는 가장 강대한 적자적 세력인 중국, 러시아가 근접하고 있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현재 강력한 미일 동맹의 우호 세력인 미국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눈앞에는 항상 눈에 가시 같은 한반도가 일본의 대륙 진출을 가로막고 있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의 위험을 포함하여 통일 한국의 등장은 장차 일본의 커다란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해양을 한번 볼까요? 일본. 지도상에서 보니 우리나라와 참 가깝죠.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고작 2시간 걸리는 거리이고, 제일 가까운 거리는 부산 대마도까지 43km로 예전에 조련 씨가 2번이나 수영으로 건넜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데 두 나라 사이의 국민 감정은 너무나 멀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본은 동경 122도에서 153도, 북위 20도에서 44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8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1.7배, 대한민국 약 3.8배로서 4개의 주요 섬과 약 4,0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일본 열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열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일본 국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큰 바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적도인데요. 적도 위쪽에 거대한 북태평양을 비롯하여 일본 북단의 오스크해, 그리고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이 해양들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들은 일본의 국익과 안보, 국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해양들의 존재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바다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도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인 한편 일본의 국익 증진을 위해 해상로를 지켜야 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 등과도 이해관계가 항상 충돌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간의 해양 전략이 충돌하고 미국의 극동 전략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이죠. 일본은 천해리 해상로 확보를 위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 내지는 중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동맹국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중요한 지역을 몇 군데 더 살펴보자면 여기가 일본의 북해도 홋카이도인데요. 한국의 84%의 면적을 지닌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북해도 북방으로 러시아의 사할린과 캄차카 반도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 캄차카 반도에서 홋카이도 북서쪽으로 10여 개의 섬이 길게 펼쳐져 있는 쿠릴 열도가 있습니다. 쿠릴 열도 남단에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 지역인 북방사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남쪽으로는 오키나와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주일미군의 70%가 이곳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세계 분쟁지역에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단에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쇼도에 5개의 섬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는 여기 있는 북방사도와
그리고 이제 우리와 일본과의 그 영토 분쟁적인 독도, 그리고 센카쿠쇼도, 이 세 개의 지역이 일본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이상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정리해 보면, 극동이면서도 극서에 위치한 일본은 동쪽의 대륙, 그리고 서쪽으로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요. 적대 세력과는 인접해 있고, 우호 세력이 미국과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이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 미국과의 강력한 안보 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있으며, 미국의 극동 전략 내지는 세계 전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구소련, 그리고 현재는 러시아가 됐지만, 러시아의 남아도는 북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기타 나라 등의 세력이, 대륙 세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해주는 그러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동 및 남진해로부터 해상교통로, 천해리 해상교통로가 되는데, 이 해상교통로를 확보해주는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의 가장 잠재적인 역가인 중국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를 종합 평가해 볼 때, 저는 일본이야말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 중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이며,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동맹국으로서 계속 강한 미일 동맹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